대만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계가 놀란 그 순간 한국 앞에서 아시아의 선진국으로 불리던 대만이 한국의 기술력에 충격과 공포에 빠졌습니다. 대만 국가안보회의가 긴급 소집된 그날 모든 고위 관료들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우리나라가 무너집니다. 한국이 개발한 그 시스템, 우리는 10년 뒤처져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 대만은 한국을 경쟁 상대로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한국의 기술 앞에 무릎을 꿇고 도움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반전이 시작됩니다. 오늘의 사연, 한국의 출입국 관리 시스템이 어떻게 대만을 완전히 바꿔놓았는지 지금 시작합니다. 한국, 이 모든 혼란의 시작은 한국 때문이야. 사무실에 쌓인 서류 더미를 바닥으로 쓸어내리며 소리쳤습니다. 한국이 태국인 불법 체류자 단속을 강화한 순간부터 대만은 지옥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밤새 끊이지 않는 전화벨 소리에 눈을 감은 채 책상에 머리를 박고 있었습니다. 3일째 집에 들어가지 못했고 옷도 갈아입지 못한 상태였죠. 사무실 벽에 걸린 시계는 새벽 4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타이베이 시내는 고요했지만 제 사무실만은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장 조사관님, 또 다른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항구에서 태국인 무리가 화물선에서 내렸다가 사라졌답니다. 하타가 지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그녀도 저와 같이 며칠째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죠. 저는 테이블을 내리치며 일어섰습니다. 도대체 몇 명이나 더 들어오는 거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 분노와 좌절감이 폭발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 대만으로 들어온 불법 체류자 수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출입국 관리청 전산 시스템은 다운되기 일쑤였고 단속 반원들은 지쳐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쓰레기통을 발로 차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공원에는 텐트들이 즐비했습니다. 대부분 태국에서 온 사람들이었죠. 한국으로 가려다 실패한 이들이 대만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그 공원은 깨끗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노인들이 태극권을 수련하던 곳이었죠. 지금은 불법 체류자들의 임시 거처가 되어버렸습니다. 시민들의 민원이 빗발쳤고 정치인들은 출입국 관리청을 비난했습니다. 이게 다 한국 때문이야. 중얼거리며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누구를 탓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상황이 이렇게 된 건 한국의 태국인 불법 체류자 단속 강화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이 문을 닫자 태국인들이 대거 대만으로 몰려온 것이죠. 하타가 커피를 내밀었습니다. 세 번째 리필된 커피였지만 이미 제 몸은 카페인에 면역이 생긴 듯 했습니다. 장 조사관님, 이런 상황이면 한국은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하타의 질문에 눈을 들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궁금증과 함께 약간의 부러움이 비쳤습니다. 한국은 이런 상황조차 없었을 거야. 애초에 불법 체류자가 입국하는 순간 체포했을 테니까. 말을 마치자마자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청장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청장이 전화한다는 건 좋은 소식이 아닐 게 뻔했습니다. 장 조사관, 지금 당장 회의실로 오게. 국가안보 문제로 격상됐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하타와 눈을 마주쳤고 우리는 아무 말도 없이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국방부, 경찰청, 심지어 총리실에서까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청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장 조사관, 자네를 한국에 보내기로 했네. 그들의 시스템을 직접 보고 배워와야 해. 이 상황을 해결할 유일한 방법일세. 순간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제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를요?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자리를 비우면 청장은 단호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이미 결정된 사항이네. 내일 아침 첫 비행기로 서울로 출발하게. 그렇게 저는 하루 만에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불법 체류자 문제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던 저에게 한국은 그저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 도대체 우리와 무엇이 다른 걸까? 비행기 창밖으로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우게 될 것들이 정말 대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의심과 기대가 교차했지만 그때만큼은 몰랐습니다. 제가 곧 목격하게 될 한국의 시스템이 얼마나 충격적일지를. 안녕하세요. 저는 장밍치입니다. 대만 타이베이 출입국 관리청에서 불법 체류자 담당 수석 조사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출입국 관리 분야에서 20년 넘게 일해온 베테랑이지만 최근 몇 개월간 겪은 상황은 제 경력 전체를 통틀어 가장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태국인 불법 체류자 문제가 대만을 강타했고 정부는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한국으로 파견되었죠. 한국이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했는지 배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업무적인 방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국에서 목격한 것들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오늘 저는 그 충격적인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는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제가 입국장에 들어서자마자 직원이 친절하게 저를 맞이했습니다. 한국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에서 파견된 김 과장이었죠. 장 조사관님,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 저희 시스템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김 과장은 저를 인천공항 출입국 관리 통제센터로 안내했습니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거대한 벽면 스크린에는 실시간으로 공항 전체의 상황이 모니터링되고 있었습니다. 수십 명의 직원들이 각자의 모니터 앞에서 빠르게 손을 움직이며 작업하고 있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들이 실제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저희 시스템은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의 얼굴을 실시간으로 스캔합니다. 김 과장의 설명에 따르면 입국장의 모든 카메라는 얼굴 인식 AI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입국자의 얼굴이 스캔되는 순간 그 정보는 즉시 중앙 데이터베이스와 대조된다고 했죠. 실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김 과장은 한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입국장 게이트를 통과하는 외국인 여행객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이 스캔되자 즉시 화면 한쪽에 그의 모든 정보가 나타났습니다. 출입국 기록, 비자 상태, 체류 목적까지 모든 것이 순식간에 확인됐습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이렇게 빠르게요? 제 질문에 김 과장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모든 과정이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만약 불법 체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나 위조 여권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시스템이 즉시 경고를 보냅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한 모니터에서 빨간색 경고창이 떴습니다. 한 남성의 얼굴이 확대되었고 그의 정보가 화면에 표시됐습니다. 입국 의도 의심, 추가 심사 필요. 김 과장의 설명에 따르면 이 사람은 과거의 관광 비자로 입국한 후 불법 체류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시스템이 그의 과거 기록을 분석하고 현재 제출한 서류와 관광 계획의 일관성을 확인한 결과 의심스러운 점이 발견된 것이죠. 이 사람은 추가 심사실로 안내됩니다. 거기서 더 자세한 조사가 이루어지죠. 제 머릿속에서는 이미 대만과의 비교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여권 번호를 수동으로 입력하고 얼굴 확인도 육안으로 하고 있었죠. 불법 체류자가 의심되더라도 그것을 확인할 방법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도입한 후 변화가 있었나요? 김 과장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불법 체류자 수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특히 입국 단계에서 차단되는 비율이 크게 높아졌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직한 여행객들은 더 빠르고 편리하게 입국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김 과장은 저를 또 다른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은 통합 데이터 센터라고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출입국 데이터가 통합 관리됩니다. 법무부, 경찰청, 국정원, 해양경찰청 등 모든 관련 기관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죠. 대형 스크린에는 대한민국 지도가 띄워져 있었고 불법 체류자 밀집 지역이 색상별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시스템은 지속적으로 패턴을 분석하고 불법 체류자들의 이동 경로와 활동 패턴까지 예측한다고 했습니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단속 작전을 계획합니다. 단순히 무작위로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으로 효율적인 단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대만에서는 여전히 단속반이 제보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체계적인 데이터 분석이나 예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리고 이건 우리의 자랑입니다. 지문 인식 시스템입니다. 김 과장이 보여준 다음 시스템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외국인이 입국할 때 등록한 지문은 중앙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고 이후 신원 확인이나 체류 자격 확인 시 즉시 활용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경찰 순찰차에도 휴대용 지문 인식기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대만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불법 체류 의심자를 발견해도 신원 확인에 몇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도주하는 경우도 많았죠. 하지만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비용이 엄청나게 들었을 것 같은데요. 제 질문에 김 과장은 의외의 대답을 했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은 분명 컸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예산이 절약됐습니다. 무엇보다 사회적 비용이 크게 줄었죠. 불법 체류자로 인한 범죄, 지하경제, 의료비용 등을 생각하면 오히려 경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제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늘 예산 문제를 핑계로 시스템 개선을 미뤄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더 큰 비용을 사회적으로 지불하고 있었던 것이죠. 둘째 날, 김 과장은 저를 현장 단속 현장으로 안내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공단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은 과거 불법 체류자들이 많이 일하던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 정식 비자를 받고 일하고 있죠. 단속반은 태블릿 PC를 들고 작업장을 방문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얼굴을 스캔하자 그들의 정보가 즉시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체류 자격, 취업 허가, 보험 가입 여부까지 모든 정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안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작위 단속에 시간을 뺏기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것은 제가 생각해보지 못한 관점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불법 체류자 단속에만 초점을 맞췄지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들의 편의나 권리는 크게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 김 과장은 저를 정책기획실로 안내했습니다. 우리의 시스템은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과 시스템의 조화입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국의 출입국 관리 정책의 철학에 대해 들었습니다. 단순히 불법 체류자를 색출하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체류와 취업을 장려하는 정책이 함께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시스템으로 엄격하게, 정책으로 유연하게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국과 체류 관리는 시스템으로 철저히 하되, 실제 체류 외국인들에 대한 정책은 인도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이죠. 이틀 반 동안의 견학을 마치고 저는 호텔로 돌아와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대만과 한국 두 나라의 시스템 차이는 단순히 기술적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바탕에는 철학과 접근 방식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시스템을 구축했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효율성과 인도주의를 모두 달성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반면 우리는 임시 방편적인 해결책에만 의존해왔고 그 결과 악순환에 빠져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김 과장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이 이런 시스템을 갖추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나요? 김 과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10여 년 전, 우리도 심각한 불법 체류자 문제를 겪었습니다. 그때 정부는 단기적인 해결책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시스템 구축에 투자하기로 결정했죠. 처음에는 많은 비판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결국 그것이 오늘날의 성과로 이어진 것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대만의 미래를 위해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해졌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직후 저는 바로 청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과 대만의 현실을 비교 분석한 상세한 보고서였죠. 하지만 청장의 반응은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우리가 한국처럼 되려면 수년이 걸릴 텐데 지금 당장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한다는 거지? 청장의 시선은 여전히 단기적인 해결책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은 그저 먼 미래의 이야기로 치부되었죠.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니 여전히 공원에는 텐트가 즐비했습니다.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그대로 있었고 민원 전화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하타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기대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한국은 어땠나요? 정말 우리가 듣던 것처럼 대단했어요?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제가 본 것들은 그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경험이었으니까요.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 그들은 이미 우리가 상상하는 미래를 살고 있었어. 하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지만 그때 또다시 비상 상황 알림이 울렸습니다. 또 다른 태국인 단체가 발견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온 것 같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무언가 변했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들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특히 김 과장이 마지막에 했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변화는 항상 저항에 부딪힙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 시작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대만의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말이죠. 비록 청장이나 정부가 당장 큰 변화를 원하지 않더라도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하타를 불렀습니다. 우리 팀부터 바꿔보자.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적용해 볼 거야. 하타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결연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선 저희는 작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습니다. 대만에 입국한 태국인들의 정보를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죠. 기존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었지만 엑셀 파일이라도 사용해 패턴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으로 단속반의 운영 방식을 바꿨습니다. 무작위 단속 대신 데이터 분석을 통해 불법 체류자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과 시간대를 파악했습니다. 제한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시작한 것이죠. 가장 중요한 변화는 공항과 항구의 입국 심사 강화였습니다. 비록 한국처럼 첨단 시스템은 없었지만 심사관들에게 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의심스러운 사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교육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였습니다. 그러나 몇 주가 지나자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불법 체류자 적발 건수가 서서히 증가했고 동시에 새로운 불법 입국 사례는 감소했습니다. 우리 팀의 성과가 눈에 띄기 시작하자 다른 팀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저는 내부 교육 세미나를 열게 되었고 한국에서 배운 지식을 동료들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장 조사관, 어떻게 이런 변화를 이끌어낸 거지? 동료 조사관의 질문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스템만 바꾸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사고방식부터 바꾸면 시스템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제가 한국에서 깨달은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기술적인 우수성만이 아니라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마인드셋에 있었던 것입니다.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청장이 갑자기 저를 불렀습니다. 그동안 우리 팀의 성과가 부처 내에서도 주목받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장 조사관, 자네 팀이 이루어낸 성과가 놀랍네. 어떻게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건가? 저는 지난 3개월간의 변화와 그 바탕에 있는 한국의 시스템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이번에는 청장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그의 시선에는 진지함이 묻어 있었죠. 자네 보고서를 다시 검토해보니 장기적으로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게 되었네. 총리실에서도 우리의 성과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 자네에게 특별 프로젝트를 맡기려고 하네. 청장의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변화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대만 출입국 관리 시스템 현대화 프로젝트의 책임자를 맡아주게. 한국의 시스템을 우리 실정에 맞게 도입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거야. 그 말을 들은 순간 한국에서 보았던 모든 장면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제가 그토록 동경했던 시스템을 대만에 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하타를 만났습니다. 그녀에게 소식을 전하자 하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드디어 해냈네요. 장 조사관님, 처음부터 장 조사관님을 믿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한국의 김 과장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대만의 변화 소식을 전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의 답장은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장 조사관님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어 기쁩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대만은 그때의 한국보다 더 좋은 출발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도움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김 과장의 응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만 전역의 언론이 이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대만, 한국식 출입국 관리 시스템 도입 추진이라는 헤드라인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시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대부분이 긍정적이었습니다. 불법 체류자 문제로 고통받던 많은 시민들은 변화를 열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 조사관, 인터뷰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하타의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보다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데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사양해. 우리는 결과로 말해야 해. 프로젝트 팀이 구성되었습니다. IT 전문가, 정책연구원, 현장 조사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한국의 통합 데이터 센터가 떠올랐습니다. 그들도 이렇게 시작했을 것입니다. 첫 회의에서 저는 모든 팀원들에게 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들, 그리고 그것이 대만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말이죠. 우리가 도입하려는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철학입니다. 시스템으로 엄격하게, 정책으로 유연하게라는 철학 말이죠. 팀원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도 같은 비전을 공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프로젝트는 단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우선 공항과 항구의 입국 심사 시스템부터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얼굴 인식 기술을 도입하고 출입국 기록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예산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청장은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비용이 절감됩니다. 무엇보다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청장의 이런 변화된 태도는 정부 전체의 인식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불법 체류자 문제를 단순한 행정 이슈로 보지 않고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6개월 후 첫 번째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타이베이 공항에 시범적으로 도입된 얼굴 인식 시스템이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한국의 시스템만큼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큰 진전이었습니다. 시스템이 가동된 첫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위조 여권을 사용하려던 불법 체류자가 시스템에 적발된 것입니다. 이전 같았으면 아마 그냥 지나쳤을 사례였습니다. 장 조사관님,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하타는 흥분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시민들의 반응은 더욱 긍정적이었습니다.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프로젝트는 계속해서 확장되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 전국의 출입국 데이터를 통합하는 시스템 구축이 시작되었습니다. 법무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관련 기관들이 모두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저항도 있었습니다. 일부 관료들은 기존 시스템에 익숙해져 있었고 변화를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변화는 항상 불편합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통해 우리는 성장합니다. 한국에서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저는 변화 관리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그들이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1년이 지난 시점, 대만의 출입국 관리 시스템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불법 체류자 문제도 서서히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청장이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장 조사관, 좋은 소식이 있네. 한국에서 대표단이 우리 시스템을 보러 온다고 하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대만의 변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 대표단이 도착한 날 가장 반가운 얼굴이 보였습니다. 바로 김 과장이었습니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장 조사관님, 믿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변화를 이루어내실 줄은 몰랐습니다. 김 과장과 함께 새로운 시스템을 둘러보며 저는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1년 전 제가 한국에서 느꼈던 놀라움을 이제는 김 과장이 대만에서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아직 한국만큼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배우는 중이에요. 제 말에 김 과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대만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도 대만에서 배울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 과장의 말은 제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한국의 시스템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대만의 상황에 맞게 창의적으로 적용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김 과장과의 만찬 자리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국과 대만의 경험을 공유하고 미래의 협력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장 조사관님이 아니었다면 이런 변화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김 과장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한국에서 영감을 받았을 뿐입니다. 실제 변화를 만든 건 우리 모두의 노력이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대만의 출입국 관리 시스템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공항과 항구에는 첨단 얼굴 인식 시스템이 가동되고 통합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불법 체류자 문제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입국 단계에서의 철저한 관리로 새로운 불법 체류자 발생이 감소했고 기존 불법 체류자들도 합법화 프로그램을 통해 점차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창밖을 바라보니 예전에 텐트촌이 있던 공원이 보였습니다. 이제 그곳에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노인들이 태극권을 수련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원래의 모습을 되찾은 것입니다. 책상 위에는 한 장의 초청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시아 출입국 관리 컨퍼런스에서 대만의 경험을 공유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이제는 대만이 다른 나라들에게 경험을 전수하는 위치에 서게 된 것입니다. 하타가 커피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도 이제는 부서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장 조사관님, 지난 2년을 돌아보면 믿기지가 않네요. 정말 많은 것이 변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많은 것이 변했지.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우리의 생각이었어.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믿기 시작한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으니까. 이제 저는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대만의 출입국 관리 시스템은 아시아에서 가장 선진화된 시스템 중 하나가 되었다고 말이죠. 물론 이 모든 것은 한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인천공항 통제센터에서 처음 느꼈던 그 놀라움이 오늘날 대만의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때때로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한국에 가지 않았다면, 만약 한국의 시스템을 직접 보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대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여전히 불법 체류자 문제로 고통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한 나라의 발전은 다른 나라에 영감을 줍니다. 한국이 대만에게 그랬듯이 이제 대만도 다른 나라들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국제 협력의 힘이 아닐까요? 저는 오늘도 이렇게 한국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들의 시스템, 그들의 철학, 그리고 그들의 나눔의 정신에 말이죠. 한국은 단순히 기술을 공유한 것이 아니라 희망을 전해준 것입니다. 미래를 바라볼 때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과 대만, 그리고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배우며 함께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안전하고 더 효율적이며 더 인도적인 세상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변화는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는 한 사람의 경험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대만을 방문하신다면 공항에서 경험하게 될 빠르고 효율적인 입국 절차를 기억해 주세요. 그것은 한국에서 시작된 영감의 결실입니다. 당신의 나라가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국가의 힘이 아닐까요? 한국의 진정한 힘은 첨단 기술이 아닌 그것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지혜와 시스템에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발전이 다른 나라에 영감을 주고 그 영향력이 아시아 전체로 퍼져나가는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대만 고위 공무원이 한국의 시스템에 감탄하고 자국의 미래를 바꾸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뿌듯하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한국의 위상과 영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세계 각국에서 전해오는 한국의 숨겨진 영향력과 감동적인 사연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